밀리테크 학자 형성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시 영국군의 크로멜 전차 운용과 해피밸리 전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크로멜 순항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개발된 영국 육군의 대표적인 경전차로 6.25 전쟁 기간에 영국군 내에서 10여 대가 운용되었다. 순항전차는 1930년대 영국에서 고안된 개념으로 작고 가벼운 차체와 빠른 기동력을 이용하여 적진을 돌파하는 경전차를 가리킨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당시 영국 육군은 A-25 크루세이더를 주력 순항전차로 운용하였으나 독일군의 전차 발전 추세에 따라 1940년부터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한 신형 순항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1941년 1월에 영국군은 너필드사에서 개발한 A-24 전차를 채택하며 과거 영국의 지도자 이름을 따 크로멜로 명명했다. 개발 직후의 개량 과정에서 신형 롤스로이스 미티어 엔진을 탑재한 A27M형이 크로멜 전차의 표준형으로 자리를 잡았다. 크로멜 전차는 순항전차 설계 의도에 맞는 강력한 기동력을 자랑했다. 28톤의 가벼운 차체에 600마력의 엔진을 장착하여 최고 속력이 시속 64km에 달했다. 화력도 개선되어 중형전차와 동급인 75mm 주포가 탑재되었고 일부 전차에는 대인 및 대진지용의 95mm 곡사포가 주포로 장착되기도 했다. 그러나 방어력은 당시에도 구식이었던 리벳 접합 방식의 수직 장갑을 사용하여 적의 대전차 공격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다. 1944년 6월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부터 실전에 배치된 크로멜 전차는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3,000여 대가 생산되어 영국군의 주력 전차로 운용되었으며 센츄리온 전차를 비롯한 후속 전차 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1955년에 퇴역했다. 6.25 전쟁 기간 영국군은 1950년 11월 한반도에 첫 파병할 당시 제8 왕립 아이리시 후사르연대 정찰중대가 6대, 왕립 포병 제45 야전연대가 8대 등 총 14대의 크로멜 전차를 보유했다. 이 중 포병 소속의 크로멜 전차는 포병 관측 전차로서 주포를 제거하고 관측 및 통신 장비를 증설한 차량이었다. 크로멜 전차 14대는 1950년 12월 중공군의 제3차 공세를 맞아 정찰중대장 쿠퍼 대위가 지휘하는 쿠퍼 부대로 편조되어 서울 북서쪽을 방어하던 영국군 얼스터 소총연대 제1대대를 지원하기 위해 제궁동, 현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대에 배치되었다. 이를 영국군은 해피밸리 전투라 한다. 1951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 삼상리 및 고양군 고양동 일대에서 영국 제29 보병여단과 중공군 116사단이 맞붙은 전투다. 이 중 가장 큰 피해를 본 로얄 얼스터 라이플스 제1대대의 매복 기습을 당한 전투가 주로 해피밸리 전투라고 알려져 있다. 이때 얼스터 대대의 컬러 서전트, 한국군 계급의 원사 정도인 셔프티아이 도슨, 이 추위에 덜덜 떨면서 시달리고 있는 부대원에게 이렇게 휴식도 할 수 있고 따뜻한 식사도 할 수 있는 이곳 해피밸리가 뭐가 불편해서 왜들 그렇게 움츠려 들고 있느냐? 고 핀잔을 주면서부터 부대원들 모두가 주둔지를 해피밸리라고 부르게 되었다. 얼스터 대대가 삼상리 일대에 주둔했을 때 그곳의 옛 이름이 은퇴한 내시와 여자 상공들이 살았다는 뜻의 제궁동이었고 그 주변의 고개가 제궁현이었는데 영국군들이 제궁현을 채광기온으로 표기하면서 영국군 전사에는 배틀 오브 채광기온으로 불리우고 있고 혹은 대한민국 일부 전사에서는 고향전투라고도 부른다. 1951년 1월 3일 밤 얼스터 연대 제1대대와 쿠퍼 부대는 상급 부대의 철수 명령에 따라 후퇴하던 중 인접 부대의 엄호를 받지 못한 채 공릉천 협곡을 따라 탈출하는 과정에서 157명이 전사하고 크로멜 전차 전량이 파괴나 유기되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때 유기된 크로멜 전차 중 한 대가 북한군에 의해 운용되다가 2월 1일 한강철교 부근에서 영국군 센츄리온 전차에 의해 격파되었으며 또 다른 한 대가 인천 월미도 방어진지에 배치되었다가 2월 10일 국군 해병대에 의해 다시 노획되기도 했다. 얼스터 대대는 1793년 북아일랜드에서 창설된 부대로 1950년 11월 5일 한반도에 상륙해 여느 유엔군들처럼 평양 이북으로 진격하다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게 된다. 그리고 12월 10일 들어 경기도 북반까지 밀려 서울을 다시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자 영국연방 부대들은 경기도 북부에 진지공사를 해 군경과 서울 시민들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게 시간을 벌려고 했고 얼스터 대대 역시 양주군 장흥면과 고양군 사이 교회선이 놓여진 젠고개 일대 능선군의 진지들을 구축해 서쪽에 미 3호연대 2대대와 동쪽 퓨질리어 대대와 연계해 중공군의 서울 구파발 진입을 막으려 했다. 이 와중에 영국 29 보병여단 측에선 글로스터 대대를 후방에 예비로 두고 화력 지원을 위해 전차를 동원하려 했으나 우마차가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도로가 협소해 센츄리온 전차 대신 아담한 크로멜 전차를 배치하게 되었다. 오전 7시 중공군이 북쪽 정면이 아닌 서쪽 고양동에서 침투에 들어왔고 뜬금없이 백기를 들어 얼스터 대대원들의 방심을 노렸다. 그리고는 기습을 가하는 식으로 서쪽 능선군을 하나씩 장악해 나갔고 이에 토니 블레이크 대대장도 전방의 A중대와 수색소대를 서쪽 능선에 보내 박격포와 전차 지원을 해가며 탈환을 시도했다. 이후 정상부근 고지에 다다르자 그곳에 있던 중공군들을 목표로 미 공군 요청을 해 네이팜탄으로 불태워버려 탈환에 성공했다. 한편 오후에 다다르자 한국군 1사단 1개 대대가 영국군의 철수를 위해 후방 메네미 고개에 배치되었는데
블레이크 대대장이 혹시 있을지 모를 철수에 방해된다고 철수시켜 매네미 고개가 무주공산이 되고 만다. 그리고 오후 6시 30분 서울 이남으로 철수하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서쪽의 미 3호 연대가 오후 4시경 완전히 철수한 데 이어 송추초등학교 앞 삼거리에 주둔하고 있던 여단의 퓨질리의 대대도 오후 5시경 철수해버려 얼스터 대대만이 홀로 돌출된 형국이 되었다. 대대원들은 완전히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철수 준비를 하였는데 이것저것 다 챙기느라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 와중에 피란민으로 위장한 염탐꾼들이 미군이 빠져나간 고지군들을 염탐하여 얼스터 대대의 상황을 파악했고, 이 정보를 근거로 상당수의 중공군들이 후방 매네미 고개 일대에 침투해 환영 준비를 해놨다. 한편 이 와중에 짐을 다 뿌린 얼스터 대대원들은 교란 사격 속에서 전차 중대를 후미로 삼아 철수를 시작했는데, 오후 9시경 미 공군이 뜬금없이 일대에 조명탄을 투하하는 악재가 겹쳤고, 게다가 중공군들이 행렬 뒤쪽을 공격해 매네미 고개 쪽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1월 4일 자정 무렵 얼스터 대대가 매네미 고개에 다다르자 매복 중인 중공군들이 사방에서 공격했고, 심지어 크로멜 전차의 궤도에도 방망이 수류탄 여럿을 묶어 만든 집속 수류탄을 던졌는데 얇은 장갑만큼 궤도도 얇아서 손쉽게 끊겨버렸고, 이 상태에서 저항하거나 밖으로 나온 전차병들은 하나씩 사살당했다. 그렇게 총격은 새벽 3시 40분까지 이어졌고, 일부는 서쪽으로 우회해 탈출하려고도 했다. 이윽고 날이 밝자 고개 곳곳에서 그 참상이 분명해졌다. 일단 중공군에게 약탈당한 영국군 수백이 사상당한 채 널브러져 있었고, 크로멜 전차 14대도 파손된 채 퍼져 있었다. 그나마 극소수인 10여 명만이 전투 직후 정찰기를 보고 신호를 보내 헬리콥터로 구조되거나 탈출에 성공하여 빠져나가 이 참상을 증언할 수 있었다. 이후 중공군들은 영국군 시체들을 방치하고 떠났고, 이날 서울이 중공군에게 함락당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